22번입니다. 자,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fx랑 실수 t에 대해서 gt가 하나가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이 친구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gt가 m1-m2인데요. 이 4차 함수에 대해서 구간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죠. 일반적인 fx 4차 함수 상황을 하나를 이렇게 그려놔 봅시다. 극소값이 두 개가 서로 같은 상황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t에 대해서 구간을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이렇게 t를 포함하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t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를 여기다가 중간에 하나를 잡으면 구간이 두 개로 나뉘는 거죠.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이 구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t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m1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의 최소값이 m1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최소값은 어디예요? 여기겠죠. 이 값을 이제 m1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m2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 오른쪽 부분 여기에서의 최소값. 근데 여기서의 최소값도 지금 여기죠. 여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m2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gt를 뭐라고 정의를 하는 거냐면 gt는 두 개의 최소값의 차이예요. m1-m2죠. 그런데 m1이 왼쪽에 있는 최소값이고 m2는 오른쪽에 있는 최소값이라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gt가 0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언제 또 0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잡으면 이쪽에서의 최소값은 여기 다시 똑같이 m1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최소값도 또 다시 m2가 되니까 두 개가 같아지면 계속 0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는 m1과 m2 최소값의 변화가 없다는 거, 일단 여기서 그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t를 조금만 더 옮겨볼까요? t를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겼을 때, 즉 m1보다 왼쪽에 있는 걸로 잡았을 때는, 여기 있는 걸로 잡았을 때는 최소값이 여기 자체가 되겠죠. m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부분에서는 최소값이 m2, 여기 그대로 되겠죠? 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t가 이제 이 m1보다 왼쪽으로 벗어날 때는 계속 이쪽에 최소값이 변하기 때문에, 그쵸?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이 친구로 변하기 때문에 이 gt에 변화가 생긴다. 요 정도 느낌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gt와 m1, m2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셨죠? 그럼 이제 그 밑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될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문제 상황을 보면요. k가 0보다 큰 상수가 하나가 있는데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요. 즉 gt가 k가 되는,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집합이 0부터 2까지 이렇게 어떤 구간에 대해서는 이 gt가 일정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gt는 왼쪽에 있는 최소값에서 오른쪽에 있는 최소값을 빼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최소값이 얘보다는 커야 k가 양수가 될 거니까, 그럼 지금 문제 상황은 왼쪽에 있는 최소값이 조금 더 오른쪽의 최소값보다 큰 요런 상황이겠구나 하고 fx를 일단은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야 어떤 t를 딱 잡았을 때 자르더라도 여기 있는 m1이 여기 있는 m2보다 더 클 수가 있고, 여기 차이만큼 이제 k가 되는 거잖아요. 요런 상황을 일단은 염두를 해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언제 상수 구간을 갖는가, 요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아까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상황에서도 봤듯이 t가 두 개의 극소값을 중심으로 이 바깥쪽에 위치할 때는 gt가 계속 변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아까 t가 맨 왼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t부터 무한대까지 중에서는 극소값이 여기로 고정이 돼 있겠죠. 그런데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서는 여기가 극소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극소값 여기 t가 여기 있을 때는 m1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t가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 다시 m1이 여기로 내려오는 거죠. 이때 함수값으로. 그러니까 얘가 고정된 상태에서 얘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t가 이런 쪽에 있으면 상수 구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비슷한 상황으로 t가 이렇게 오른쪽 상황에 있으면, t가 오른쪽 상황에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여기까지 해서는 m1이 뭐가 되는 거야? 제일 작은 값. 여기가 m1이 되는 거고 고정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m2는 여기가 될 거야. 왜냐면 t부터 무한대까지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여기니까. 그러면 t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여기가 m2가 되고 m1은 고정된 상태겠죠.
그러니까 이 m1에서 m2를 뺀 이 값이 상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변하게 돼요. t 값에 따라서, t의 범위에 따라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봤을 때 이게 일정한 상수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t가 일단은 이 사이에만 있어야 되겠죠? 요 사이에서 이제 0부터 2까지가 t가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얘가 상수값을 가지려면 이 왼쪽 부분, t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에서도 최소값이 고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서도 최소값이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고정되어 있는 최소값, 누구랑 누구를 활용해야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 값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아하, 얘가 이제 m1이라는 친구겠구나. y는 m1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아하, y는 m2라는 친구가 되어야겠구나. 그러니까 t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왼쪽에서의 최소값이 m1이고 오른쪽에서의 최소값이 m2가 될지 그 t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최소값 m1 여기 되고요. 오른쪽에서의 최소값 m2 여기 되죠. 그러니까 여기 시작하는 요 점이 일단은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를 조금만 옮겨봅시다. 그럼 과연 언제까지 이 최소값들이 각각 m1, m2로 유지가 되겠는가? 이게 관건인데요. 자, 언제 m1이 바뀌겠어요? 그렇죠. 여기랑 이렇게 만나는 부분, 여기를 딱 기준으로 바뀌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t가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에서의 최소값이니까 m1보다 조금 더 작은 ft 값이 최소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아하,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가 그러면 2가 되는 거죠. 어떤 거예요, 이게? 이 집합이 여기 이렇게 싹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0부터 2까지만 움직였을 때 최대랑 최소값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m1이랑 fx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0에서 중근이고 2에서 한 개의 근이죠. 그럼 나머지 한 개의 근만 알면은 fx식을 어느 정도로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fx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fx-m1은 중근 0에서 중근이고요. x-2에서 만나고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모르니까 이거를 저는 알파로 놓고 한번 식을 이렇게 세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fx식이 문자 두 개만 가지고 다 풀리겠죠. m1이랑 알파만 가지고 풀리니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조건 활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4가 0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G4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t가 4일 때 m1과 m2가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범위를 이렇게 딱 나눠봤을 때 왼쪽에서의 최소값이랑 오른쪽에서의 최소값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그은 얘가 만약에 t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왼쪽에서의 최소값이랑 오른쪽의 최소값이랑 다르겠죠. 그런데 4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야 돼. 2보다는 일단은 커야 되니까 조금 더 옮겨볼까요?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돼? 왼쪽에서의 최소값은 여기 이 값이 되고요. 오른쪽은 더 밑에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나눠볼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나누니까 왼쪽의 최소값도 예, 오른쪽의 최소값도 예. 그래서 최소값을 같이 갖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사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t를 옮겨서 생각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최소값은 여기 극소값이 되고요. 오른쪽의 최소값은 이 값, 이 나눠지는 값이 되니까 또 최소값이 서로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여기 G4가 0이라는 얘기는 이 힌트로부터 뭐라는 걸 알려주는 거냐면 극소값의 x값 하나가 여기가 4가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하나를 얻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구했던 요 식에다가 미분해서 4를 넣으면 0이다. 이거 하면은 여기가 날아가니까 알파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겠죠. 자, 그거 이용해서 한번 알파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식을 미분을 해보면 f'x는 어떻게 돼요? 2x, x-2, x-알파 이렇게 나오고요. 더하기 x제곱에 이제 요거 하나 미분해서 요거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미분해서 요거 곱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는 여기다가 이제 식을 한꺼번에 x-알파, x-2 이렇게 써줄게요.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그럼 f'4는 앞에가 8인가요? 8 곱하기 2 곱하기 4-알파 플러스 16에다가 8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둘 다 지금 공통적으로 16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16으로 묶어줬을 때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이 0이 돼야겠습니다. 4랑 8이랑 빼기 2랑 하니까 숫자는 10,
알파는 2개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알파가 5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넘어와서 여기다가 알파가 5라는 거를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럼 이제 k 플러스 g 마이너스 1 본격적으로 구해봅시다. k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아까 일정한 상수값이 나오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여기 m1 마이너스 m2 두 극소값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였죠. F0은 이미 M1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F4를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X에다가 4를 넣어서, 자, 그러면 F4-M1이 16 곱하기 2 곱하기 4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죠. F4 값이 M1 마이너스 3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써주면요. M2가 뭐가 되는 거예요? M1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했을 때 여기로부터 32만큼 떨어지면 얘야. 즉 여기 차이가 32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즉 여기서 우리가 바로 K가 얼마라는 거, K가 32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G-1 값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가 아니라 G이기 때문에 뭐를 구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G-1이라고 하는 거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왼쪽에서의 최소값이 M1이 되는 건데, 왼쪽에서의 최소값은 그러면 F-1 값이 되는 거겠죠? 그 오른쪽에서는요. 오른쪽에서는 최소값이 요 친구네요. 그럼 F4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1이라고 하는 거는 F-1-F4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구해놨던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또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F-1-M1이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플러스 3 알파 이렇게 되나요? 아까 알파가 5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8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정리하면 F-1이 M1 플러스 18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 한번 구해봅시다. 이 친구는 얘에서 얘를 빼준 거예요. 그럼 M1, M1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18 마이너스 마이너스 32, 즉 5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최종적으로 답 구해볼까요? K는 아까 32였고요. G-1 값은 50이었기 때문에 두 개 더해주면 82라는 답 얻을 수 있겠습니다.